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한 약사입니다. 추위가 좀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추워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몸 건강 주의하시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오시는 단골분들한테 모두 다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거를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집에서 다들 밥 하시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10대, 20대 이런 분들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도 한 50대, 60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하시면 쌀을 직접 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햇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인스턴트처럼 먹을 수 있는 밥도 많은데, 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막 씻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 바로 뭐냐? 이 쌀뜨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쌀뜨물 이렇게 쌀 씻고 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다 버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주부분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부분이라고 제가 호칭할게요. 어머니들 이렇게 요리하실 때 보통 뭐 하냐면, 좀 요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좀 맛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쌀뜨물 버리지 않고 뭐 하냐면, 뭐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뭐 미역국을 한다든지 어떤 국을 끓일 때 다시 응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건 요리의 관점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쌀뜨물을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끓여가지고 숭늉처럼 자주 드세요. 일반 물 대신에 이 쌀뜨물을 자주 드시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대부분은 이거를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리할 때 그렇게 하면 좀 더 맛있기 때문에 구수하고 요리에 쓰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쌀뜨물이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더욱이나 이제 좀 더 이거 풀어드릴 건데, 더욱이나 쌀뜨물은 우리가 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햇밥 먹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쌀을 우리가 짓는다고 표현할 때는 무조건 쌀을 씻게 되었기 때문에 쌀뜨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뭡니까?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죠. 어차피 먹어야 될 쌀, 씻을 때 나온 물 버리지 말고 쓰자 이거니까. 자, 그러면 이 쌀뜨물 요법은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뭐 우리나라 전통 민간 요법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 중에는 전통 의학을, 전통 민간 요법 같은 걸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도의 아유르베다가 있습니다. 이게 4,000년, 5,000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인도 전통 민간 요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기능성 영양제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썼던 전통 민간 요법도 영양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아유르베다에도 이 쌀뜨물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증상이 먹어야 되는 약초가 있거나 생약 성분이 있으면 그거와 섞어서 먹으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뭐라냐면 이 쌀뜨물 버리지 말고 머리에 뭐하라? 머리 감는 데 써라. 뭐 아니면 피부에 발라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쌀뜨물은 어떤 성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있냐? 쌀뜨물은 아무래도 이 쌀을 말고 씻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쌀에 깊숙이 있던 성분이 쏟아져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물인데, 거기에는 미량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게 함유가 돼 있고 전분 같은 게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쌀뜨물을 먹으라 했을 때,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증상이 없어졌어, 약 같아, 또는 뭐 하다못해 건강식품 어떤 기능성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냐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쌀을 지어야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쌀뜨물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보조적인 효과는 있어요. 이 보조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쌀 어차피 씻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드시라고 하는 건데, 이 아유르베다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쌀뜨물을 어떻게 응용을 많이 했냐면, 설사했을 때, 설사하면 뭐가 되죠? 탈수가 오잖아요. 설사하고 배탈 나고 뭔가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서 숭늉, 우리가 말하죠 누룽지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또는 미음,
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끓여가지고 쌀을 끓여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조금씩 먹이죠. 이 원리가 모두 다 뭐냐면 이런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났을 때 위장 자체가 뭐냐면 이 삼투압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쌀뜨물에 뭐가 많이 들었다 했죠? 물도 많이 들었지만 당연히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전분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 모든 성분들은 이 삼투압이라든지 pH 성분에 구성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전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위점막 같은 보호에도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쌀뜨물의 효과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위장에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체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들도 모두 그렇게 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배탈 났을 때 이 쌀뜨물을 응용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쌀뜨물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 단골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면, 자, 저희 단골분들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몇만 명이 되든 간에 똑같이 드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용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쌀뜨물에다가 기존에 먹던 뭐 액상제제가 있거나 가루약 형태가 있으면 섞어서 텀블러에 뭐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데 섞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훌쩍훌쩍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일반 맹물, 정수기물 이렇게 탄 것보다 훨씬 더 속도 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조적인 작용을 좀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쌀뜨물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뭘까요? 쌀, 이게 요즘 뭐 하죠? 예전하고 다르게 어르신들 세대랑 다르게 요즘 뭐가 많이 하죠?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경기도 이렇게 쌀 관련된 그쪽에서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일부 쌀을 딱 검출해봤는데 농약 검출량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전한 그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전성 지표에서 쉽게 말하면 안전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일부 나온 결과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쌀을 씻어가지고 거기 농약이 검출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 농약 성분이 보통은 씻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가열을 했을 때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다 가열하잖아요. 뭐 고온 그리고 고압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보통 최소 60에서 80%까지 농약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꼭 10%든 20%이 남는 게 있다 하더라도 쌀뜨물 자체가 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 그 도움의 어떤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쌀뜨물 너무 버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여가지고, 그거 그대로 먹는 건 아니고요, 끓여가지고 그 물을 일반 물 대신에 드시거나 다른 차와 뭐 어떤 걸 드실 때 또는 영양제를 먹을 때 섞어서 드시면 더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꿀팁 하나 되었나요? 다음에도 또 꿀팁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에 뵐게요.